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이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방금 전에 공연을 마치신 CR태규 씨, 그리고 이후에 공연을 하실 시 없는 수박 김대중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원래 좀 친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서로 음악을 제가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서로 음악을 예,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그 홍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소개로 알게 됐고, 그때는 이제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밴드 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를 네, 보내고 있을 때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친해지게 된 계기는 이제 솔로 활동 시작하면서 한국에 정말 이런 노래가 있다니,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만들다니 제가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공연장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지금 같이 많이 공연도 많이 했고요. 네. CR태규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 음악 들으시거나 뭐 공연을 보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지금의 이제 시 없는 수박 김대중 씨의 그 음악이 네, 거의 뭐 나오기 전이죠. 그때 만나서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에게 블루스라는 거를 잘 알리고 네,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나온 거 들어보니까 너무 곡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서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많이. 예, 예전보다 좀 줄었지만 네. 이제 뭐 요즘에 좀 자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성함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활동명이 CR태규 뭐 저는 알고 있지만 그냥 약간 이름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CR이라는. 저는 네. 이제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밴드 활동을 블루스 락 블루스 활동을 오래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한국에서는 블루스가 CR도 안 맥힌다. 네. 그래서 앞에 CR이라고 네. 솔로 활동명을 지었습니다. 네. 근데 그 블루스 칼럼니스트 유성은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최근에 책도 내고 뭐 블루스 책도 내고 했는데 그분이 그 CR의 의미를 크리에이티브 예. 태규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창의적인 음악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예. 김대중 씨는 시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저는 어떻게 뭐 정하셨나요? 시가 없어서 그렇게 진 건 아니고요. 네. 예. 엄연한 시가 있고요. 광상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냥 좀 이름이 본명이 이제 김대중이다 보니까 네. 그 앞에 뭐 하나 붙여가지고 좀 중화시켜 보자 네. 이미지를. 근데 오히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블루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뉘앙스도 웃픈 느낌도 밀려오고 그래서 채택하게 됐습니다. 시 없는 수박이. 그 앞에 그런 수식어 같은 걸 붙이는 게 블루스 장명의 뭐 이렇게 일반적인 장명이라면서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이라는 네. 흑인 가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 장애 과일 대통령.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이 원래 본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장애를 가진 과일을 찾다가 네. 그래도 이제 뭐 한국 우장춘 박사님이 뭐 하셨다고 교과서도 나오고 그래서 좀 웃기면서도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실 블루스라는 그 시장도 작고 그리고 이미지도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 두 분은 어떻게 블루스를 좀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그게 정말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실 제대로 된 블루스가 전파된 적이 거의 없는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블루스를 좀 접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뭐 네. 음악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음악을 막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뭐 건젠 로이즈나 뭐 너바나 네. 이런 팀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뭐 버디가이나 이런 뭐 비비킹 이런 음악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게 약간 태생적으로 끌리신 거네요. 예,天성적으로. 즉흥 연주라고 네. 하죠, 블루스.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항상 연주할 때마다 다른 게 똑같은 곡을 그때부터 이제 블루스 음악을 좋아하고 시작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씨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가요
평범하게 가요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 듣고 그랬었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그 자취를 하게 되면서 그 또 옆에서 자취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 보니까 엄청난 음악 매니아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이 1,000원씩 주잖아요. 적금 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적금을 하나도 안 넣고 그걸로 다 CD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 CD가 비쌌으니까 테이프로 다 구해가지고 벽이 그렇게 많은 거는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방은. 그런 데서 이제 살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음악을 소개받아서 듣고 그 친구 이제 인천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심지라는 곳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스티비 레이본 네. 카네기 홀에서 라이브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방에 네. 그걸 계속 그게 하고 많은 것 중에 그게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와서 이태원에서 저스트 블루스라는 블루스 클럽을 찾아가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쪽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알고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길어졌네. 네, 스티비 스티브 레이본은 레이본. 지금은 이제 스티비 레이본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 왜요? 스티비 레이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너무 1세기 그 추종자들과 획일화된 네. 블루스의 거의 그런 이미지들을, 정치적 네. 뭐 그런 그런 것들 게 저는 때문에. 좀 다양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블루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기타 솔로 잘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김대중 씨가. 네네네. 제가 이제 네. 가능성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일렉 기타도 치셨었죠. 저는 일렉 기타가 사실 CRT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집에 많이 갖고 있고요. 좋은 기타 많이 있는데 참고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대중영화 공연할 때는 기타를 좀 덜 칩니다. 잘. 아, 또 시기와 질투를 조금 하시나요? 좀 덜 치는 거 아마 아시지 않나. 예. 그 말이 많아서 기타로 좀 말을 좀 말을 좀 조리 있게 그건 재미있게 맞아요. 하는 걸 좋아하지. 블루스답죠. 네. 그렇게 약간 뭔가 따로 자리를 이게 인터뷰 자리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대강 끊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스가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블루스 하면 뭔가 이렇게 끈적이는 막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막 떠올리잖아요. 근데 두 분은 사실 통기타를 갖고서 많이 공연을 하시고 보통 델타 블루스로 많이 분류를 하시는데 델타 블루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델타 블루스는 뭐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가장 블루스의 초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환을 담은 우리나라의 약간 국악 같은 네. 민요 같은 느낌이 강하죠.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블루스, 이제 아프리카 민요 같은 음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박하고 그 안에 또 굉장히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두 분은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에 더 좀 끌리시는 편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일렉트릭 솔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좋아하게 된 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R태교 같은 경우에는 다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돈을 쫓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하모니카를 못 붑니다 대신. 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근데 CR태교 씨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 형태로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예.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죠. 맛이.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밴드 블루스락 밴드를 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뭐 존 리오코나 이런 뭐 어디 워터스 이런 블루스 들으면 솔로가 없고 네. 재미를 못 느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들을수록 그런 음악이 더 좋아져서 지금은 좀 그런 뭐 마찬가지로 솔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블루지한 느낌 있는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밴드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솔로로 뭐 연습 안 해도 되고 네. 뭐 이렇게 합주 안 해도 되니까 솔로가 좋습니다. 김대중 씨도 그럼 솔로가 없는 그냥 일렉트릭 뭐 트리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를 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하모니카를 목에 걸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사실 뭐 애호가로서 이제 이렇게 창작을 하게 이르게 된 과정에서 그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 거를 듣고서 뭐 지미 핸드릭스도 뭐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도 노래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블루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블루스 색채가 나온 거고 네. 그리고 뭐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잘 치는 사람들 좀 약간 일용직처럼 부리고 네. 하는 그런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 문과로서의 네. 그런 좀 선비스러움이 저는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언젠가는 시알태규 씨를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뭐 같이 해서 공연을 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많이 했죠, 많이. 아니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아니 그러려면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네. 뭐 서로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리는 느낌은 아니라 그냥 우정 출연 네, 네. 정도 그런 그림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그래서 대중 형과 같이 네. 뭐 할 때는 기타를 좀 덜 칩니다, 제가. 아, 기타를.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아마.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기타로 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예. 네. 점점 나이 들면 더 점점 싫어지는데 여기서 그만해야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잘라주시면 그리고 이미지 안 좋아지죠.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블루스가 좀 삶을 노래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은 노래할 때 좀 어떤 내용들을 좀 노래하고 싶어 하세요? 진짜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뭐 시알태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 웃겨야지 네. 좀 보람이 있고 음악이 너무 이렇게 뭐 고뇌와 네. 한과 이런 쪽으로 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노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웃길까. 그 아까 말씀하신 예. 우픈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한 노래인가요? 뭐 꼭 슬프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웃겨야지 네. 그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네. 당분 같은 거죠. 네. 예,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이 해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또 차원은 해악에도 아닌가요? 되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점점 드는 생각이 나이 들수록 일단 뭐 슬랩스틱을 하더라도 웃겨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음악은 아무튼 그것을 웃기는 걸 좀 더 보강하고 싶습니다. 네. 시알태규 씨는 저는 한국 블루스가 너무 웃기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네. 저는 좀 진지한 음악을, 네. 진지한 블루스. 블루스가 원래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히 섞어서 너 많이 웃겨.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정규 앨범 내신 지가 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좀 다음 앨범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지. 예, 저는 일단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 계획도 계획이 없고 예. 지금 만들어 놓은 노래도 없으신가요? 보통 없어도 다들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없기 때문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나옵니다. 올해요. 올해 나오는 걸 목표로 곡을 거의 다 썼고 네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회를 좋아해서 네. 회와 우리의 인생사를 그걸 절묘하게 이제 잘 나온 곡이 있습니다. 잘 나온 곡이요. 저는 예. 컨셉 앨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규로 네네. 그 타이틀로 해서 그거라도 좀 해야지 제가 견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뭔가 갖고 싶은 재능 같은 게 있으세요? 서로? 저는 뭐 김대중 씨의 뭘 갖고 싶다 이런 부분을 탐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굉장히 더운 여름에도 네. 공연하실 때 항상 양복 정장을 입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그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그 굉장히 더운 날에도 네.
너무 더워하지 않고 네. 정장 입고 공연할 수 있는 게 저는 네. 부럽습니다. 예. 네. 김대중 씨는요? 기타 실력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부럽긴 한데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CR태규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블루스를 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장을 매번 갖춰 입고 공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옷이 없어가지고 네. 정장밖에 예. 집에선 그냥 벗고 있습니다. 예. 한 벌밖에 없는데 예 이거 집에 못 들어갈 때는 입고도 자고 네. 그래서 이제 아껴 입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럼 좀 마지막 질문으로 각자 좀 블루스의 매력을 이걸 좀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게 참 간단한 질문 같은데 이게 어려운 네, 질문이더라고요 항상. 근데 블루스의 매력은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다른 스타일, 다른 장르의 음악들하고 완전 다른 제가 좋아하는 회처럼 굉장히 날것에 그날 똑같은 곡이라도 그날 그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거나 부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즉흥적인 그 생생함이 네. 날것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예. 예. 네. 그 뭐냐 요새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 열풍이죠. 네.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트로트 좋아하는 것만큼 네. 블루스도 사실 똑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스스로 알아서 그 블루스가 자신을 선택할 때까지 네.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면은 언젠가는 블루스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